네, 원투펀치 클래식 64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리그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 시즌 득점 선두에 있었던 외국인 선수죠. 무고사 선수가 빗셀고베로 이적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씁쓸하죠. 네, 씁쓸해요, 네. 정말. 왜냐하면 인천 팬들도 정말 무고사 선수가 가는 게 아쉽겠지만 K리그 팬들 자체가 이제 K리그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무고사가 원래 사고 없이 계속 무사고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팬들한테 사고를 쳤어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 장지현 위원을 굉장히 나무라겠지만 오늘은 무고사 선수를 또 헌정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잘했어 라고 얘기해 줄게. 유명한 밈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고사, 문선민, 아길라르 여기 이제 남준재까지 같이 가세를 했던 그게 2018 시즌 한 시즌에 딱 가동이 됐던 공격 라인인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때 인천이 결국 수비가 불안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강등 싸움을 벌였고 끝내 잔류를 했지만 공격 라인이 보여줬던 어떤 그 시각적인 임팩트만큼은 매우 인상적이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그때 중심에 또 무고사가 있었죠. 저는 사실은 이 무고사 선수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이게 뭐 파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 선수 대 한 선수로 비교하라 그러면 저는 무고사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선배인 대안 선수보다 0.000001 정도 저는 무고사 선수를 더 좋아해요. 와. 조금 더 위력적인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안 선수가 정말 장구한 K리그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그 쌓아 올린 그 모든 것, 누적치 이거는 사실 K리그 역대 1위 외국인 선수 누구냐 그러면은 대안이 1위라고 저희 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누적치를 제외하고 그냥 공격수 대 공격수 했을 때는 저는 0.00001 정도 무고사를 선택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안 선수 자체가 엄청나게 기복도 없고 정말 우수한 선수가 맞고 그렇긴 하지만 무고사 선수가 처해 있던 환경과 대안 선수가 처해 있던 주변 환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고사 선수 아길라르, 문선민, 남준재 말씀도 하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그에 비하면은 무고사 선수는 사실 대안의 어떤 서울 시절의 또 그 상황과 비교하면 무고사 선수는 정말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대안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주변에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안 선수 서울 입단했을 때는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선수가 있었고 이후에는 뭐 데몰리시전 해가지고 몰리나 선수에다가 콤비가 제일 유력해요. 여기다가 뭐 제파로프 선수도 잠깐 있었고 에스쿠데로 선수 그리고 그 아데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드리아노, 대안, 박주영 있을 때는 뒤쪽이 다카하기, 주세종, 신진호 선수가 또 뒤를 바치고 그러니까 대안 선수는 사실은 주변에도 엄청난 선수들이 있었던 시절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무고사 선수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혼자 저는 역경을 딛고 뭔가 해결하는 능력은 대안보다도 오히려 더 날카로움이 있었던 선수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 가까운 경기 그 인천 강원전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무고사 그 경기도 강원이 내용적으로 계속 주도하고 밀어붙이다가 슈팅 수가 21대 7. 네, 강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 번 오는 기회에서 이명주의 로빙 패스에서 가슴 트래핑 그대로 수비 달고 터닝슛 그게 한 방이거든요. 그냥 공격 횟수가 매우 적은 팀인데도 그 정도의 골 순도를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평가받을 만합니다. 왜냐면 MMA 라인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길라르, 문선민, 무고사의 라인이 2018 시즌 한 시즌 구성되고 그 뒤에 아길라르랑 문선민이 떠나면서 깨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2019 시즌에 인천 팀 득점이 33득점인데 이 중에 14골을 무고사 선수가 혼자서 넣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골 중에 되게 감동을 준 골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성남과의 경기에서 인천이 무고사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하고 그 경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가 유상철 감독이 유독 좀 안색이 안 좋았었는데 인천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고 선수들이 왠지 다 우는 거예요. 유상철 감독을 주위에 어떤 프런트분들, 관계자분들도 다 손을 잡아주면서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이 그때는 아무도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승리에 정말 많이 기뻐하는구나 정도를 느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유상철 감독의 투병 소식이 팀 내에 전해지고 난 다음이었다고 하죠.
그때 어떻게든 경기를 이기고자 그 멋진 골을 넣어줬던 무고사 선수의 공헌도 당연히 인천 팬분들로서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몬테네그로 대표팀의 경기를 치르려고 할 때 한 인천 팬분이 현지에서 직접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 몸을 풀던 무고사가 자기 인천 응원가가 들리니까 바로 찾아가가지고 악수를 해줬던 거 하는 영상이 진짜 엄청 반가운 거지. 네. 이거는 인천 팬분들의 어떤 기억에서 평생 잊히지 그렇죠. 않은 그런 정말 소중한 기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사 선수의 이런 이적 소식을 계기로 주제를 잡아본 게 바로 각 구단별 최고의 레전드 외국인 선수는 누구였나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K리그 1, K리그 2 구단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리빨리 지나가 보려고 그러게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위별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울산 현대. 울산 주니어. 저도 실력 면에서는 2003년 한 시즌 최고의 많은 골을 넣었던 도도가 실력 면에서는 제일 우위에 있었지만 한 시즌 마치고 갔고요. 네, 역시 팀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는 뭐 오르샤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주니어입니다.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견인을 시켰던. 네, 그러니까 도도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거의 단답형으로 지금 지나갈 거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반짝 단기간이었던 선수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기량이 그렇죠. 있었어도 그 팀의 역대 최고 외국인 레전드 1위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힘들죠. 그거는 좀 힘들어요. 예, 예. 저도 2005 시즌 후기 리그의 마차도의 단기 임팩트가 매우 훌륭하긴 했지만 그 후기 임팩트로 득점왕도 했었죠. 하지만 역시 꾸준한 면에서는 주니오가 울산과 K리그를 통틀어서도 역대급 외국인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작년에 주니오 선수가 울산에 남아있었다면 리그 우승은 울산의 몫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니어 선수는 또 팬 서비스도 대단했기 때문에 울산 팬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전북 현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사실 굉장히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애닝요 선수입니다. 애닝요 선수가 2009년에 애닝요 선수가 이제 전북으로 들어오면서 K리그 1 내에서의 전북의 엄청난 우승 행진을 이끌어가게 됐죠. 세트피스에서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의 킥력, 센스, 그리고 그 당시 루이스, 뭐 최태욱, 이동국, 레오나르도 등등의 선수와 보여줬던 그 콤비네이션은 전북 팬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역시 울산과 같이 실력 면에선 2003년에 마그노, 네, 브라질 대표 출신 마그노가 최고의 선수였지만 그 당시에는 브라질이 경제 사정 때문에 대표급 선수들, 브라질 최고 선수들이 한국에 왔었던 시기인데 한 시즌 하고 다 도망갔어요. 도도 네. 대 마그노의 대결. 그렇죠. 네, 그래서 마그노 선수가 실력은 최강이었지만 그 이후에 뭐 에드밀손, 뭐 보띠 여러 좋은 선수들이 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진짜 최강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그런 시기에 레오나르도, 로페스, 애닝요 뭐 이런 수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커로도 많이 뛰긴 했지만 최강의 감독 체제에서 저는 오히려 레오나르도를 개인적으로 그냥 꼽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마지막 말미 시즌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키는데도 기여를 했고 비슷비슷해요. 다 그 멤버들이 비슷비슷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호감도가 레오나르도. 실력상으로는 마그노, 레오나르도, 에드밀손, 애닝요 선수의 그렇게 세 약간 명이- 가리는 면도 있는데 루이스 선수도 저는 개별적인 좋은 실력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앞선 세 명의 실력은 제일 좋았다. 예, 실력은 말씀드렸던 마그노, 에드밀손, 레오나르도가 더 위인데 저는 이명철 의원에게 한 표를 던져서 레전드 1위로서는 애닝요. 그러니까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유사한 스타일의 좋은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애닝요 선수가 원조이자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북의 역사를 한번 뒤바꿔 놓은 사나이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레전드 1위는 애닝요. 예. 그러니까 명분으로 치면 애닝요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 기호가 들어간 겁니다. 네, 레오나르도.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여쭤볼게요. 예전 시대에는 물론 이제 조셉이라든가 세르게이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21세기 이후부터 보면 좀 제주도 약간 있었던 기간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좀 짧으면서 또 좀 유사한 선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토스, 자일, 페드로 그리고 나중에는 전북으로도 갔지만 로페즈, 마르셀로 그리고 마그노 선수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로 좀 유사한 스타일의 좀 비슷한 족적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는
수원 팬분들이 약간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산토스로 하겠습니다. 산토스 네, 네, 저는 산토스. 이력이 좋았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선수들보다 그래도 가장 공격 포인트라든가 임팩트라든가 요 기간 면에서도 산토스 선수가 약간의 그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예전 또 뭐 부천 시절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또 산토스 이후의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보다 약간은 그 비교 우위적인 측면이 산토스 선수에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골도 상당히 매년 많이 넣어줬고 이 당시에 구자철 뭐 김은중 네코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준우승까지도 또 거머쥐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원 팬분들은 왜 우리 레전드를 제주에 갖다 붙여? 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리가 있으시니까 저는 절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은 저는 산토스? 산토스가 네. 뭐 시즌 연속 2자리 골을 넣고 제일 좋은데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제일 셌던 선수는 조셉입니다. 네, 그러니까 94년에 말에 니폼니시 감독 왔을 때 이미 94년에 조셉 들어왔었고요. 94년, 95년 유공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6년부터는 연고지 앞에 붙였잖아요. 부천 SK 시절 4시즌 정도 뛰었는데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예요. 윤정환이 조금 더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약간 뒤에서 조셉이 왼발로 아주 질 높은 패스 공수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고 용병이었죠. 당시에 라데와 함께 쌍벽이었죠. 이 조셉 선수의 활약은 당시 니폼니시 감독의 매력적인 축구와 더불어서 진짜 이 유공 부천 모든 광범위한 K리그 팬들로부터도 매력적인 팀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다. 김기동, 윤정환, 이 조셉, 이 미드필더 라인과 또 당시의 니포 축구. 그래서 그 당시에 조셉은 제일 저한테는 인상적인 외국인 미드필더로서 부천을 대표하는 선수로 저는 아직도 뇌리에 제일 크게 있어요. 산토스, 조셉 그리고 산토스입니다. 오. 네, 제가 산토스를 꼽은 이유도 뭐 앞서서 설명이 다 됐지만 3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거의 한 시즌마다 14골 정도를 넣었던 걸로 일단 생각을 알고 있고요. 산토스 선수가 나중에 수원에서도 14골 넣었거든요. 그렇죠. 14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 선수예요. 유독 많이 따라갔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2010 시즌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서울에게 패하긴 했지만 제주가 준우승을 했었을 때 임팩트가 제주의 그간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인상이 깊은 활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로 연구가 이어지고 나서부터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짧게 머물렀고 그나마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선수가 로페즈 선수인데 결국 로페즈 선수도 제주보다는 전북의 임팩트가 조금 더 강하고 선수 본인이 보다 더 많은 장점을 드러냈던 시기도 이때였다고 봐요. 전북 때였다고 봤기 때문에 로페즈는 한 시즌만 하고 가지 않았나? 맞아요. 짧았죠. 그래서 제주에서 점수를 주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산토스는 3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산토스도 수원에서 더 활약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팬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건 왠지 수원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의 경우는 결국 K리그 1에서의 마지막 구단이 산토스 선수는 수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팀을 떠날 때 공항까지 팬들이 찾아가서 이 인사를 해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던 그 영상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산토스 선수가 말미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원이 한동안 전주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그 경기를 이기게 만들었던 활약을 산토스 선수가 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감동적인 플레이들은 아마 수원 팬분들이 좀 더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주 구단 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는 역시 스탯적으로 봐도 산토스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은 전 무고사입니다. 네, 이미 앞서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무고사로 추천합니다. 무고사죠. 드라간 물라드노비치, 요니치, 그리고 데이안 라돈치치, 아길라르, 케빈까지도 있는데요. 드라간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무고사에게는 비비지 못합니다. 네, 무고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포항 스틸러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의원님. 포항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두 선수 대결이 되는데요. 이전 시대, 그러니까 아까 조셉 시대의 라데냐, 이전 시대의 라데냐, 21세기 시대의 따바레즈냐, 이 두 선수의 대결인데 물론 이제 큰 영광으로 따지면은 뭐 따바레즈 선수도 한 칼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라데 선수. 이거는 아까 장 의원님의 조셉 선정과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왜 그런데 산토스를 선정했을까요? 거기서는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그러니까 산토스 대 조셉에서는 저는 여기서는 산토스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 역시 또 개인 선택 네네. 아닙니까? 그리고 라데 대 따바레즈에서는
여기서는 라데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따바레즈가 아니고 따바레즈 라데지. 라데지? 그럼요. 그럼 임 위원님도 혹시 이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라데고요. 네. 라데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 포항 역대 최다 득점자고 90년대 중반 K리그를 이끌었던 정말 황금의 선수 아닙니까? 설명 자체는 이미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독특한 한 명을 추천하고 싶어요. 스탯과 별개로 활약과 별개로 정말 독특하게 K리그 1에서 사랑을 받았던 포항 스트러스 외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라자르요. 네. 라자르가 열심히 뛰고 경합도 잘하고 버티기도 하고 연계도 잘하는데 정말 다 잘하거든요. 딱 하나 골을 못 넣었어요. 이상하게 데뷔골이 안 나와서 포항 팬분들도 라자르 골 못 넣는 선수인데 맞아요. 미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라자르를 정말 열띠게 응원을 하고 골을 못 넣어도 어쨌든 경기 내용에 영향력은 보여주니까 그래 라자르 잘했다. 언젠간 골이 터지겠지 했는데 나중 가서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골이 안 터졌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라자르가 골을 넣었던 경기가 서울 원정 경기였는지는 팩트 체크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걸로 갔거든요. 라자르 선수가 첫 골을 딱 넣고 세레모니 하는데 정말 수많은 포항 팬분들이 너무 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이런 네, 그때 뭐 제 지인 중에도 포항 팬이 계셨는데 진짜 울컥하실 정도로 드디어 라자르가 골을 넣었다 고생했다, 하고 네, 이러면서. 막 기뻐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어디서도 찾기 힘든 독특하게 사랑을 받은 외국인 선수로는 저는 라자르의 인상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 FC로 넘어가 볼게요. 대구는 마찬가지로 세징야를 추천합니다. 이런 서사를 가진 선수는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선수라고 보는데요. 2부 리그에 내려앉은 팀에 부임해서 바로 팀을 승격으로 이끌고 그리고 지금 현재 1부 리그의 챔피언스 리그를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까지 이끌었죠. 그리고 대구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까지 오르는 단계에 이제 입성을 했고요. 세징야 선수는 그래서 이런 활약을 보였는데 게다가 팀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전적인 어떤 선수가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래서 대구의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역시 세징야를 꼽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세징야. 대구가 원래 예전에 그 초창기부터 브라질 선수들은 싼 값에 좋은 선수들을 가성비 있게 잘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노나토 선수, 뭐 루이지뉴, 그다음에 회이정, 산드로라고 히로시. 산드로 히로시. 네, 네, 네. 이 선수도 뭐 프리시즌부터 에이전트 통해서 물건이다. 산드로 히로시. 그 시즌에 2자리 골 넣었거든요. 뭐 그리고 조나탄 같은 조나탄도 선수도 있고 있었고. 에드가 선수도 사실은 네, 뭐, 좋은데 에닝요도 대구였어. 다들 짧아요. 조나탄이 그나마 한 2시즌 했나? 나머지는 다 짧게 그래도 활약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그래도 팀에 지금 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걸 보면은 동상세울 뭐 정도로 세징야밖에 없죠. 네, 지금 최고의 요기 선수는 아니 외국의 구장들은 뭐 사람 이름 따서 누구 스탠드, 뭐 누구 게이트, 누구 문, 뭐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실제로 막 동상들도 있잖아요. 세징야면은 정말 저는 대구에 동상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세징야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철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징야가 대구에 부임을 해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세징야가 뭐 영입이 돼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징야 부임하셨어. 정도 되시는 분은 그럼 그 뭐 이해가 대구에 됩니다.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신 거죠. 그분께서 네. 부임을 하셔서 그 이후부터 대구가 있으라 하니까 세징야가 또 있으시고 뭐 그랬던 선수가 아니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FC 서울로 넘어가 볼게요. 아 서울 대안. 네 몰리나도 있고 아디도 있고 뭐 옛날에 피아퐁도 있고 감독으로 또 요즘은 더 알려진 안드레도 있고 안드레 잘했죠. 오스마르 히칼도 뭐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대안이죠. 네. 끝. 좋은 선수 서울도 예전에 뭐 안양 LG나 뭐 럭키 금성 시절엔 많지는 않았지만 안양 LG 시절에도 많았어요. 좋은 선수가 스카첸코 같은 공격수도 네, 아주 네. 좋았고 수비에 무탄바 같은 선수도 되게 좋은 수비였어요. 그리고 좋은 선수가 계속 나왔죠. 뭐 지금 말씀했던 히칼도 그 이후에 뭐 몰리나 아디 특히 아디도 아주 크게 오랜 기간 공헌을 했잖아요. 그래도 대안이네요. 네, 최고의 외국인 선수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대안.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전 이견이 있습니다. 오. 대안의 경우는 마지막에 결국 팬들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고 수원 삼성으로 간 것 때문에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선수는 여기에 이름이 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축구는 결국 팬들의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히 K리그의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직관을 하는 어떤 와우. 스포츠여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지워지지 않는 이 것 같아요. 발언이 서울 팬들한테는 굉장히 통쾌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벌 팀으로 선택을 한 거는 선수의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팬분들에게는
마지막에 큰 상처를 안겼고 그럼 아디죠? 아디가 아니에요? 오스마르입니다. 아, 오스마르예요? 네. 아디도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 아디보다 오스마르를 제가 꼽았던 이유는 오스마르도 어느덧 2014년에 아디의 후임자로 아디의 이제 대체자로 이제 팀에 오게 된 이후로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뛰고 있는데 일단 이 선수가 팀에 있는 동안 아디가 서울에 있을 때와 다르게 서울의 우여곡절이 되게 심해요. 네. 강등 싸움을 할 때도 있었고 뭐 리그 우승과 같은 아주 황금기도 있었지만 정말 여러 어떤 어려운 시기, 좋은 시기를 모두 다 감내하면서 팬분들이 느끼는 이 선수 우리와 힘든 시기로 같이 하고 어려운 시기로 같이 하고 근데 좋은 시기로 같이 하고 여러 감정을 더 깊게 공유한 선수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는 저는 이제는 오스마르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스나르도 네. 레전드죠. 그리고 오스마르가 참 외국인 선수 중에도 독특하게 2015년에 부주장, 2016년에 주장을 차지해서 실제로 2016년에 리그 우승을 했던 점도 역시 무시할 수 없었고 또 하나 오스마르가 2018년에는 잠깐 이 J리그의 세르 오사카로 임대를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저는 인상에 남아 있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 K리그는 그립지 않았다. 근데 FC 서울은 그리웠다. 이 말은 근데 그거는 다른 K리그 팬들에게는 좀 떨떠름한데요? 리그 자체는 별로 그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도 서울 팬분들이 꼽아야 되는 최고의 선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오스마르를 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원 FC로 넘어가 볼게요. 수원 FC는 역시 자파 선수입니다. 자파. 네, 2015년에 이제 K리그 챌린지에서 이브리그 시절에. 그렇죠. 수원 FC를 이제 올려보냈던 활약을 자파 선수가 그 당시에 해줬죠. 수원 FC가 그때 K리그 챌린지 준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플레이오프 그리고 마지막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는 탄탄들의 과정을 밟았는데 그 플레이오프 과정에서 자파 선수가 보여주던 활약이 매우 좋았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마이미에 합류했던 CC 선수와의 궁합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자파가 그 다음 시즌 팀이 승격을 한 이후에 팀에 남아있지 않았던 게 수원 FC로서는 굉장히 좀 플랜이 꼬이게 만든 좀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이후에 클래식으로 오면서 오군지미와 같은 좀 괜찮은 어떤 경력을 가졌던 선수들이 또 수원 FC에 왔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수원 FC로서는 자파의 어떤 존재감을 크게 느꼈을 시나리오가 좀 아니었나 싶고 자파의 K리그 챌린지 내에서의 득점, 팀에서 보여줬던 어떤 인상 그리고 아마 부산을 꺾었던 경기였을 텐데 부산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수원 FC가 승리하고 끝나고 선수들끼리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국식 그 인사법을 다 이제 숙지한 선수여서 한 명 한 명한테 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지금도 많이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우리가 그 자파 선수를 추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에피소드가 또 되는 부분도 있어서 수원 FC의 자파를 꼽겠습니다. 저는 이제 챌린지를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수원 FC가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그래도 챌린지에서의 자파 선수도 20골 가까이 넣었지만 그 시즌에 저는 그래도 일부 리그에서의 활약이 중요하다.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라스가 아닌가. 네. 한 의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벨트비크가 아니라 라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원 FC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은 디에고 선수에게 좀 더 끌리는데 어... 그래도 제리치라고 하는 해야 조금 더 상식적일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골을 많이 넣어서 물론 이제 저는 지쿠 선수라든가 발렌티노스 선수도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4명 중에서는 그래도 제리치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제리치. 네. 가장 상식적으로는 뭐 24골이나 한 시즌에 넣었던 물론 원히트 원더이기는 한데 네. 제리치이긴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는 근데 감성적으로는 전 지쿠. 지쿠가 살려놨으니까 지쿠가 팀을. 완전 강등되는 분위기에서 후반기에 이제 급하게 포항에서는 비싸게 영입을 했는데 살찌고 이래가지고 관리 안 되고 뭐 좀 느리고 뭐 이러다가 잘 많이 안 뛴다. 네. 그래가지고 강원으로 이제 임대를 좀 왔거든요. 근데 강원에서 김학봉 감독이 프리하게 그 지코를 활용을 잘 시키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잘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지쿠가 살렸어요. 강원을 잔류를 시키는데 거의 뭐 7, 80%의 공헌을 했어요. 지쿠 선수가. 와, 그 다음 시즌까지 뛰긴 했지만 물론 그 다음 시즌에 강등당했는데 약간 원히트 원더예요. 원히트 원더긴 해요. 근데 감성적으로는 김학봉 감독 시절의 지쿠. 알겠습니다. 임 의원님은요? 역시 뭐 활약으로 봤을 때는 결국 2018년 당시 마이컹하고의 득점왕 경쟁이 정말 인상이 남았거든요. 근데 골을 여러 차례 뽑아 넣었던 득점력이 좋았던 제리치 그리고 제리치라는 선수의 K리그 그 경력을 보면 결국 강원 때 이후로는
그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게 다죠 뭐. 네, 그래서 이 특유의 득점력이 유독 잘 터져 나왔던 강원 시절의 제리치. 그래서 결국 강원의 최고의 공격수도 저는 제리치를 좀 꼽고요. 직후하고 저도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직관 가서 보면 직후가 약간 이제 살이 쪄 있다 보니까 좀 뒤뚱뒤뚱 하는데 볼 터치하는 기술은 살아 있고. 기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외모가 좀 귀염상이에요. 그래서 네, 직후에 대한 호감을 좀 느끼고 제 나름대로의 해설위원이 또 그런 외모를 좋아하는 또 그런 성격이었군요. 그것도 나름 그 K리그 1에 대한 나름 마케팅의 수단으로 그때는 뭐 클래식 혹은 K리그였지만 그렇게 좀 활용하는 어떤 선수에게 대해서 정이 좀 많이 가서 직후 선수도 좀 잊지 못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 노래나 불 직후 아니고 직후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 가보도록 할게요. 수원의 경우는 참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았죠. 나드손도 있고 뭐 역시 이전에 우승 청부사 샤샤 선수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고 마토와 에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꼽은 선수는 데니스예요. 일단 데니스가 수원의 창단 멤버이기도 하고요. 창단 멤버로 수원에 왔을 당시 나이가 19살이죠. 그리고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쭉쭉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선수 커리어도 또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아주 유구한 역사도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징성을 저는 좀 꼽고 싶고요. 이 고대로 라인이라고 해서 고종수, 데니스, 산드로로 결성된 K리그1 90년대 후반에 어떤 수원의 황금기를 주도했던 멤버의 일원,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기사에서의 혹은 그 당시 같이 선수로서 뛰었던 선수들의 어떤 그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발밑이 좋아서 볼을 잘 컨트롤하고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워낙 많이 얻어내서 고종수의 킥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나오게 만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점들까지 데니스 선수를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꼽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팬분이 말씀해 보세요. 저는 뭐 그 시즌마다 첫 시즌에 바데아 선수는 와, 이 선수가 진짜 프로 선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자기 뭐 장비 관리부터 선수들이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바데아 선수한테. 그 자기 신발 관리 뭐 하나하나 다 와, 이게 프로구나. 그러면서 바데아 선수는 뭐 실력도 좋았지만 훌륭하긴 선수였고 그 이후에 뭐 샤샤 정관왕 시절 비탈리 뭐 여러 선수들 외국인 공격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브리엘 포페스크 가비 선수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산토스 선수 산토스도 있었고, 산토스도 있고, 통산 골수가 굉장히 많아요. 산토스 산드로도 있고, 뭐 좋은 외국인 선수가 많았는데 사실 실력적으로는 역시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 요 사이가 실력적으로는 좋은 외국인 선수가 제일 많았던 시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나름 활약을 했던 산토스 같은 선수는 최근에 좀 그나마 수원을 조금 버티게 해준 하드 캐리 해준 거죠. 버티게 해준 정도의 유형이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좋아했던 외국인 선수는 저는 나두손입니다. 네, 나두손이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데니스 같은 선수가 사실 커리어상으로는 수원에 긴 시간 제일 공헌한 건 맞아요. 아주 어릴 때 김호 감독이 애닝요도 그랬지만 애닝요도 10대 후반에 데려왔었거든요. 육성형 외국인이었죠. 예. 김호 감독이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원서를 와서 데니스 데뷔전도 저 현장에서 있었고 애닝요 데뷔전도 현장에 있었지만 완전히 뭐 투박한 유형이었어요. 막 근데 거칠 게 없어요. 종합운동장에서 데니스 선수는 어린 선수가 막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어떻게 다듬어질까 했는데 역시 좋은 선수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좋은 선수가 됐고 애닝요 선수도 데뷔전 때 아주 빠르고 오른쪽 윙어를 데뷔전은 시켰는데 인상적이었죠. 근데 오른쪽 윙어 시켰는데 아주 빠르게 좋은 돌파력 보여주면서 수원 팬들에게 아주 좋은 박수를 했던 선수인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잘 쓰이질 않았어요. 쓰이지 않고 오랜 기간 나가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대구로 복귀를 했나? 네, 그렇죠. 그래서 복귀를 해서 한국 무대에 다시 왔었죠. 근데 다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두손 선수 좋아했어요. 팬의 입장에서 또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수원이 뭔가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맞아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까 저 브라질 선수들 뭐 역대 좋은 공격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선수들도 뛴 시간이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고만고만한 느낌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간 임팩트로만 보면 나드손 혹은 뭐 산드로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데니스 선수는 정말 심정적으로 기간도 길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는 좀 있죠. 그런데 기량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데니스 선수가 수원을 역사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데야. 바데야. 네, 수원은 다 갈렸습니다. 데니스, 나드손,
바데야. 바데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아까 그 자세에 관해서도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얘기해 줬지만 바데야 선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리그가 또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를 저는 그 당시에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데야 선수가 물론 여러 가지 태도, 자세, 프로의식 그런 것도 굉장히 본받을 만했지만 저는 기량 자체가 일반적인 K리그의 미드필더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루마니아에서는 게오르기 하지 선수의 백업 멤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실체적인 가치가 있는 선수였고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자체가 이거는 그야말로 창의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돌파면 돌파, 패스면 패스, 슈팅이면 슈팅, 볼 지키는 플레이가 마치 차비 에르난데스 같은, 그러니까 K리그에서 그 차비 같은 느낌을 좀 줬던 선수가 바데야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 그냥 그만한 경쟁이라면 바데야 선수에게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성남FC K리그 1의 마지막 팀입니다. 모따, 몰리나, 두두, 사샤 오그네노프스키, 샤샤 드라큘리치에게는 미안하지만 사리체프입니다. 야, 신에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리체프. 네. 저는 그래도 샤샤 드라큘리치. 드라큘리치가 그런데 최정점은 오히려 수원 아니에요? 워낙 대우 시절 마니치 뚜레 샤샤 뛸 때하고 그때도 샤샤 제가 드라큘리치. 대우 팬이라서 저는 그래서 그 드라큘리치를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대우 이제 팬이라서. 수원 삼성에서의 정관왕 시절의 샤샤. 그리고 또 성남 와서 3관왕을 했죠. 3시즌 연속 우승할 때 샤샤. 그래서 팀이 이제 나눠서 갈려서 샤샤는 지금 여기 주제에서는 조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그래도 샤샤가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 성남 쪽에다 한번 넣어주자. 네, 넣어주자? 네, 3시즌 연속 우승한 걸로 명분으로 해서 한번 넣었으면 개인적으로는 근데 못다 좋아해요. 성남에서는 모따 두두 시절 멋있지 않았어요? 네, 못다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못다도 좋은데 워낙 외국인 선수가 많았잖아요. 과거에부터 이 시내에서 겟나디 그 시절부터 해서 그리고 이른바 아체 우승할 때는 몰리나 임팩트가 또 엄청 몰리나도 났었죠. 좋았고 일화가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샤샤. 네, 샤샤를 여기 성남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기준을 지금 연고 내에서의 선수 중 좋은 선수를 웬만하면 좀 꼽으려는 나름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 연고 이후의 시기로 봤을 때는 샤샤 드라큘리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샤샤 드라큘리치를 꼽은 이유는 사실 2000년대에 딱 일화천만하는 구단이 천안에 벗어나서 성남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였는지 성남시에서 연구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일화천만하는 구단의 좀 특수성 때문이겠죠. 연구 계약을 해지하려는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직접 그래도 우리 팀인데 축구 연구를 좀 잡아달라. 이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죠. 2013년에서 14년도일 때도 일화천마의 그 모기업이 구단 운영을 손 놓기로 할 때도 잠깐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나름대로 그 목소리 중에 한 자리를 좀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성남시의 팀이 없어지고 그 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도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기들도 성남 팬들이 잘 뭉쳐서 다행히 연고는 그대로 좀 성남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었는데 그런 약간 불안정했던 시기에 그래도 성남 일화천마 자체에서 굉장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황금기를 일화천마 시절부터 쭉 이렇게 이끌어와서 성남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 특히 제가 그 성남 고향이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성남 종합운동장 내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샤샤라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그 어떤 임팩트를 남기고 있었고 그런 인기와 인상 덕분에 약간 불안했던 구단의 성남시 연고 초기 분위기도 나름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선수가 K리그 3연패에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남시 연고로는 샤샤 드라큘리치를 꼽고 싶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보면 팬들의 마음에는 어쨌든 드라큘리치 선수를 좀 꼽는 게 이 연고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리그를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2부 리그를 얘기할 차례인데 그러면 이미연님부터 한번 얘기를 쭉 해주실까요? 네, 저는 광주 펠리페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경우는 세레모니가 익살스러웠던 데닐손을 꼽았고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타라바이 선수, 부산은 호물로, 전남은 자일, 그리고 안산 그리너스는 라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라울 타라고나. 부천은 승격 경쟁에 있어서 많은 이바지를 했던 루키안. 안양의 경우는 2019년 조규성과 같이 활약을 뛸 때 나름 좋은 인상을 남겼던 알렉스. 경남의 경우는 뽀뽀 선수를 꼽았습니다. 저는 사실 안양하고
지금 새로운 부천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경기를 이렇게 유심히 보질 못해서 안양 부천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안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대전은 맞박이 셀리브레이션 데닐슨 선수, 부산은 마니치, 경남은 말컹 하자 말컹, 광주 펠리페 뭐 그 정도요. 네. 부산은 제가 대우팬 아닙니까? 네. 누가 뭐래도 많이 칩니다. 네, 많이 많이 치고요. 전남 마시엘, 대전은 데닐손, 데닐슨 또 경남은 말컹, 광주는 펠리페, 부천은 닐손 주니어 선수, 안양은 지금 있는 선수 조나탄 모야 선수, 네. 서울 이랜드 레안드로를 제끼고 타라바이 선수, 안산 이명철 해설이 온 것 같습니다. 라울 선수, 충남 아산 사실 이건 너무 역사가 짧아서 뭐 지금까지 1등을 따지기도 좀 그런데 그래도 알렉산드로 선수. 김포는 자 유리치치와 마루오카가 있었는데 둘 다 빠이빠이 하게 됐어요. 아직 외국인 레전드가 없습니다. 네, 김포는 외국인 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고서 선수를 지금 떠나보내기는 하지만 무고서 선수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0골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고사. 자, 그럼 무고사 빗세곱에 가서도 잘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또 다른 외국인 선수들도 응원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